에 대해 협치하되 견제하고 소통하되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확고히 이행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의회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의정 성과와 향후 의정 운영 방향입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신호탄으로 첫째, 정책 지원 간의 통합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의정 활동의 폭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초의 여성 공직자 비서실장 발탁을 시작으로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공직문화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원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의정비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시의원의 윤리 강령과 실천 규범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시 구간 협력 강화, 타 시도 및 해외 시도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외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의장 직속 혁신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의회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새롭게 변모하는 의회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영시축제의 성과와 발전 방안입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글로컬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마련에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영시축제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에 각종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전 영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전의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 세계적인 도시 마케팅 열풍을 높이 삼아 대전 영시축제가 대전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부계 출장 추진권입니다. 해외 교류 협력 확대와 신교통수단의 선진 사례 시찰을 위해 공무부계 출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 브리즈번시의 무게도 트램 시범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브리즈번시 의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뉴질랜드의 도시재생 수범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추진하는 무게도 트램 시범 도입은 시스템, 에너지 등 관련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 교통 복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의 현지 시찰로 특장점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 인사입니다. 제9대 후반기 대전시 의회는 시민들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여물게 만드는 의회이고자 합니다. 대전시 의회 22명의 의원 모두는 비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을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권성을 빌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장님과 기자님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좀 손을 들어주시고 기자님께서 지명하시면 기자님의 소속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일 먼저 손드신 김원희 신성대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이제 소속가에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저 언급 안 하고 최근에 그 이준호 의원님께서 즉 세종시 정원박람회를 좀 예시로 들면서 좀 기초의회 폐지론자 혹은 지방의회 무용론 관련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바가 있는데 이 요지인즉슨 어쨌든 자치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오히려 대래 지방의회가 그 세금 낭비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요지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서 세종 정원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 어쨌든 이준호 의원님도 시의회 소속 의원님이시고 그런 견해를 밝혔는데 의장님으로서는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규모도 방대한 큰 담론을 얘기하셨는데 이종우 의원 페이스북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그런데 정원박람회 최민호 시장 단식 현장에는 저도 이종우 의원과 이근성 교육위원장과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세종시 일부 의원들의 글을 본 거와 직접 가서 최민호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 정원박람회의 당위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을 했고요. 여기서 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이 관계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기초의회와 지방의회의 무용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지방군권에서는 기초의회, 지방의원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음 소라 기자님이 먼저 손드셨으니까 예. 방금 전에도 이제 그 세종시 단식 농성장 단식 농성하는 거 방문한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세종시 의원들의 태도가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이 여당 단체장의 그런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횡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시지만 지금 대전시 의장이 지금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데 처음부터 세종시 얘기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저희 단식 현장을 가서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세종시가 노무현 때 그 도시가 계획되면서 원래 정원도시로 계획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가 형성되면 중앙에는 상가나 행정기관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중앙공원이 50만 평이라고 합니다.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규모가 60만 평입니다. 그럼 중앙공원이 50만 평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호수나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전임시장 때도 그 박람회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스페인의 도시 설계 하는 전문가가 도시 설계를 그렇게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그 다수인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예계를 위해서 이제 전액도 삭감이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2027년 충청권 대전에서 개막식을 하고 폐막식을 세종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이 폐막식을 할 스타디움이라든지 체육관이나 이런 것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앙공원 거기서 이제 정원박람회를 하고 거기서 폐막식을 하고 세계에 알리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전도 그렇습니다만 이 도시가 국가를 대변하는 그 도시 국가 시대고 마케팅 시대인데 세종시가 그런 걸 하지 않고 뭘로 도시 마케팅을 하고 도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뉴욕 사례를 들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그 공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죠? 네? 센트럴 파크가 처음 그걸 센트럴 파크를 뉴욕에 만든다고 할 때 그때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하고 센트럴 파크를 만들자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의 중앙의 중심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센트럴 파크 규모만큼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은 센트럴 파크 주변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고 집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저는 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네, 또 다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러면 그거를 세종시 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수당의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세종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반대 논리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다수당의 횡포다 아니다, 여기서 그 세종시 의회 문제를 대전시 의장이 규정짓는 건 바람직하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듣고 한 것은 당위성과 필요성은 저는 공감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김정은 네. 먼저 먼저 쓰셨습니까? 네, 전 TGN 땡큐 굿뉴스 김정은 기자입니다. 제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 100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에 최초 여성 공직자 그 부분에서 비서실장 자리를 발탁함에 있어서 어떤 중점을 두시고, 또 조직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실지, 아니면 휴게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 혁신들을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휴게 공간이나 거기까지는 생각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보다는 지금 9대 의회예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18번째 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비서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성 비서실장이 보니까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대 의회에 그동안에도 이제 잘 해왔지만 제가 의장이 되면서 그 키워드를 변화와 혁신, 좀 뭔가 새롭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을 한번 발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1일 이후로 대전시 공직자들도 여성 공직자가 남성 공직자를 추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와 개혁의 상징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발탁을 했습니다. 네, 여성 공직자 분들이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뒤에 선치용. 네, 안녕하십니까. 대일장국 선수입니다. 남동네 얘기 다 좋고 일단 우리 동네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100일 축하드리고요. 100일 전에 나름대로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했고 우리 기자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후반기 9대 원구성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잘 돼서 지금 100일이 오늘부로 됐는데 그 100일 동안 뭐든지 내부에서의 단합과 소통이 있어야만 그 일도 잘 치러 나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걱정하고 기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우리 22명의 의회 의원들의 그 화합, 소통 어느 정도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하고 혹시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22명이 똘똘 뭉쳐서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의원들끼리 화합하고 소통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나 지방의회나 제가 알고 이해하기로는 개개인이 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이고요. 또 지역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거를 의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이 대립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 의장으로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화학적 결합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고 또 더 좋아질 거고 결국은 좀만 기다려 주시면 다 같은 우리가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연의 자세, 본연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화합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 계획도 한 10가지 정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개선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 봉사단체를 좀 하나 구성을 해서 의원들과 자발적으로 사무처 직원들 해서 한 달에 한 번 각 구별로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또 시민들과 또 가까이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찰과 반성도 하면서 소통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쓰세요. 오주입니다. 네, 뉴스핑 오종환 기자입니다. 먼저 앞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최근 세종시 사태에 대해서 또 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뵈 주시기도 했고 또 이 다수당 횡포는 이제 세종 시민들의 판단을 몫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전시의회에서는 또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실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대전시 의장님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분야별 전문가 명단이 이제 비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혁신 변화로 이제 의회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이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자문을 하는지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게 조금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고 또 혁신자문위가 어떤 역할을 명확히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이걸 의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잘 못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종시 이제 파행, 세종시장 이제 단식 농성 등 파행에 대해서 이제 인근 광역시 의장이신 이제 조원희 의장님이 어떤 대전시에서 이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으실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세종시의회 같은 파행은 그런 파행은 뭐 있지 않을 걸로 확신하고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혁신자문위원회 명단을 굳이 비공개할 필요는 뭐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좀 비공개라는 게 아마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혁신자문위원을 조례를 이제 먼저 조례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직접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요. 조례 근거해서 15명 이내로 이장 직속에 혁신자문위원 드시면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 부분은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자문위원회를 하기로 했고, 자문위원장, 부위원장을 어제 이제 임명장을 주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장은 UNI 그 대표 변호사 그 정교순 대전 시민사랑협의회 전 회장도 하셨고, 그 정교순 변호사님이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크게 뭐 그거 극비로 하거나 이럴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진에 이제 해서 또 보도자료도 나갔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대전에